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우아한 축구를 구사하는 중원의 지휘자, 결혼 이후 묵직한 주장이 되어서 허리를 담당했던 최고의 미드필더, 2010년대 명실상부 대체불가 국대 에이스 기성용입니다. 1989년 1월 24일 광주에서 태어난 기성용은 어릴 적부터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와 양궁을 한 어머니 사이에서 체육 집안의 가풍을 잘 물려받아 축구를 매우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기성용은 그저 축구가 너무 좋고 또래들과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해 공부할 시간에 축구만 열심히 할 정도였죠. 이때 기성용의 아버지는 기성용이 중학생 형들과 어울리다 프리킥으로 골을 넣은 장면을 우연히 목격을 했고 그 길로 아들을 축구에 입문을 시킵니다. 광양초등학교에 다녔던 기성용은 순천중앙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당시 축구부가 있던 광양초와 같은 재단인 광양제철고 감독이던 아버지가 아들을 순천으로 보낸 건 훈련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광양남초는 체력 위주, 순천중앙초는 기술 위주의 훈련을 했죠. 윤정환과 고종투를 금호고 시절 길러낸 기성용의 아버지는 기술 축구의 신봉자로서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기성용은 2001년 차범근 축구 대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성용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는 호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브라질 축구 유학의 유행이었지만 브라질을 다녀와 성공한 케이스를 못 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호주를 선택을 합니다. 영어 습득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호주로 간 기성용은 기술 축구에 유럽식 축구까지 배우게 됩니다. 호주에서 4년 반을 지내며 익힌 영어 실력은 그를 예의주시한 해외 에이전트의 눈을 사로잡는 뇌력으로 다가섭니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금호고를 졸업한 후 수원 구단에서 입단 테스트를 보았지만 낙방을 했고 결국 FC 서울로 2006년 17살의 나이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을용과 김원영 등 쟁쟁한 주전 선수들에 밀려서 주로 2군을 뛰던 기성용은 터키에서 온 규네슈 감독이 사령탑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발탁되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규네슈 감독의 어린 선수 기용과 패식력에 중점을 둔 창의적인 축구는 모토가 되었고 기성용이 이에 완벽히 부합되며 팀에 빨리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청년과 함께 팀의 주축 선수로 성장한 이후 베이징 올림픽에도 출전을 했으나 팀이 전체적으로 부진하여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죠. 소속팀도 2008 K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라이벌 수원에 우승컵을 내주며 뼈아픈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허정무 대표팀 감독이 요르단과의 신선 경기에서 처음 기성용을 불렀고 북한과의 남아공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데뷔골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기성용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게 된 계기는 우즈벡과의 친선전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기성용은 정확한 장거리 패스와 파워 있는 중거리 슛 등으로 경기를 지배하였고 단숨에 국대 주전 선수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여 주전 자리를 확고히 한 기성용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 2010년 1월 스코틀랜드 셀틱으로부터의 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셀틱에서의 적응은 순조롭지 못했고 타국에서 홀로 생활하며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는 등 컨디션과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보이면서 대표팀에서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서는 이정수의 2골을 도우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한 기성용은 이후 차두리가 셀틱에 입단을 하면서 안정감을 찾았고 거친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완벽히 적응을 하며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칩니다. 2011년 5월 21일 스코틀랜드의 FA컵인 스코티시컵 결승전 마더웰과의 경기에서 선제 결승골을 기록합니다. 이 외에도 팀의 중원을 책임지며 송곳 같은 패스로 팀의 공격을 돕는 동시에 탄탄한 수비로 마더웰의 공격수들을 경기 내내 괴롭혔습니다. 3대 0으로 승리한 셀틱은 리그는 라이벌 레인저스에게 빼앗겼지만 FA컵에서 우승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기성용은 MOM에 선정되었죠. 경기 전날 인터뷰에서 나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셀틱에 온 것이다 라고 하더니 결국 한 건 했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구단의 반대로 출전을 하지 못했지만 런던 올림픽에서 박종우, 구자철과 함께 미드필더 자리에 뛰면서 팀 대부분의 키커로 나오기도 했으며 넓은 활동 범위와 중원에서의 거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팀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와일드카드를 제외하고 팀 내 최고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했고 특히 마지막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 미드필더를 압도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따는데 일조합니다. 병역 혜택을 받은 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스페인, 러시아, 잉글랜드,
독일 등에서 많은 입단 제의가 들어왔지만 결국 2012년 8월 24일 스완지 시티행을 결정지으며 프리미어리그로 입성을 합니다. 이적 첫 해부터 주전자를 꿰차면서 많은 경기들에서 선발로 나왔고 높은 패스 성률로 안정적인 볼을 공급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느린 발과 낮은 활동량으로 수비 가담 부분에서 자주 아쉬운 부분을 노출했죠.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성장 가능성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였지만 다음해 2013-2014 시즌 팀은 존조 쉘비를 필두로 중앙 미드필더들이 줄줄이 영입되었고 더불어서 라우드럭 감독과의 불화가 터지면서 썬덜랜드로 1년 임대가 확정되었습니다. 썬덜랜드로 간 기성용은 한층 더 안정적인 패스와 날카로운 롱패스가 발전했고 2013년 12월 18일 캐피탈 원컵 8강전 추가 시간에 첼시를 상대로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썬덜랜드라는 팀 자체가 하위권 팀이라서 답답한 선수들이 많은 와중에 골키퍼와 함께 유난히 돋보이는 활약을 한 기성용이었고 팬들조차 완전 이적을 원했습니다. 반대로 스완지 팬들은 빨리 돌아오라고 손짓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라우드럽은 기성용에게 좋은 감정이 없었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라우드럽이 해임이 되어서 상황이 바뀝니다. 한편 기성용은 맨유 리그컵 견정 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했고 승부차기에서 나와 성공, 팀을 리그컵 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즌이 끝나자 기성용은 EPL 탑 100 중에 79위에 선정되었고 스완지에 잔류하겠다고 말합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첫 경기 러시아전에서 MOM을 받고 외신들은 저평가된 미드필더, 한국의 모든 플레이에 중심이 있다. 안타깝게 동료들의 수준이 그에 못 미친다라고 평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 유일하게 월드컵 출전 선수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갔고 185번의 패스 중 미스는 불과 12번이었습니다. 2014-2015 시즌 복귀전이자 리그 개막 경기 맨유와의 경기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EPL 개막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로 인해서 맨유는 무려 42년 만에 리그 홈 개막 경기를 패하는 진기록을 세웠고 바날은 엄청난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맨유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도 동점골을 넣어서 맨유 킬러라는 칭호를 받았고 시즌이 끝나자 그가 기록한 골수는 아시아인 EPL 한 시즌 최다골을 수립합니다. 8골을 넣은 기성용은 EPL 선수 랭킹 32위 그리고 스완지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되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15-2016 시즌 게리 몽크 감독이 경질되고 귀돌린 감독이 오자 점점 주전 자리에서 밀리는 그림이 나왔고 수비가 약점이라고 지적받은 기성용의 스타일이 귀돌린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웨스트햄전 선발로 나와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날립니다. 많은 팬들은 귀돌린 감독이 계속 팀에 남을 것 같으니까 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스토크시티가 2016년 여름 기성용에게 105억을 제안을 했지만 스완지는 거절했고 기성용은 잔류하게 됩니다. 2016-2017 시즌 입지가 좁아져 적은 출장을 하게 되었고 꾸준한 출장을 통해서 폼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완지는 귀돌린 브래들리 그리고 클레멘트로 이어지는 경질수가 펼쳐집니다. 기성용은 계속 바뀌는 감독과 전술에 적응하지 못했고 한 해를 마감을 합니다. 시즌 중 중국에서 200억 연봉을 제시하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박지성은 이를 뜯어 말렸습니다. 박지성은 성룡이 네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너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임을 기억해라. 큰 무대에서 도전을 하는 주장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2017-2018 시즌 8라운드에서 무릎 부상 이후 컴백을 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빌드업도 도맡아 하는 등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스완지 시티는 리그 18위로 2부 리그 강등을 맞이했고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기성용은 스완지를 떠나게 됩니다. 국가대표 또한 2019년을 끝으로 정든 붉은 유니폼을 반납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2010년대 국대 주장의 품격을 끝까지 지켜주었다며 그의 국대 은퇴를 아쉬워했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잉글랜드 뉴캐슬에서 주전 입지를 찾지 못했던 기성용이 다시 K리그로 돌아온 것은 2020년 7월, 2009년 이후 11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2020년 초 영입이 불발될 당시 많은 팬들은 FC 서울 구단 측을 비난을 했고 부진했던 서울을 구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부상으로 첫 시즌 아쉬웠지만 2021년부터 압도적인 그의 실력은 K리그에서 빛났습니다. 움직임이나 턴은 기존 한국 축구에서 볼 수 없었던 고급스러운 움직임이었기에 많은 축구 팬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기성용. 스스로 경기 템포를 조절 가능한 선수이며 킥력이 좋아서 대표팀에서 세트피스를 담당했습니다. 장기인 롱패스를 통한
전방 볼 배급은 대표팀의 중요한 전술로 자리 잡은 것은 중요한 부분. 경기장 밖에서의 논란이 문제였지 경기장 내에서는 이런 엄청난 리딩 능력을 보여준 선수가 드물었던 주장이었습니다. 한때는 국대 은퇴까지 해야 할 정도로 까였지만 차범근, 홍명보에 이어서 20대 A매치 100경기를 치른 선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기성용이 국가대표 은퇴 후 대한민국은 한때 기성용 복귀를 그리워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기성용의 붉은 유니폼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도 있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